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누군가의 실제 경험담이나 도시 전설로 시작됩니다. 다음은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을 기반으로 한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작은 산에 둘러싸여 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비교적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마을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마을 가장 끝에 있는 오래되고 낡은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은 몇 년 전부터 빈 채로 남아 있었는데 전 주인이 갑자기 사라진 이후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밤이 되면 그 집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동물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닌 인간의 목소리도 아닌 처절하고 가늘게 떨리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 친구 수연이가 무섭다는 듯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자신이 직접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 집 가까이 가봤는데 창문 너머로 깜빡거리는 불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불이 켜져 있을 리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낡은 집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그저 호기심 때문이었고 또 몇몇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기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 만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한적한 주말밤 우리는 손전등과 핸드폰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마당을 걸어갈 때 마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한번 쳐다본 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어둠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고 냄새는 눅눅하고 불쾌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후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지금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2층에는 작은 방들이 몇 개 있었고 우리는 하나씩 열어보며 안을 살폈습니다. 마지막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 방 중앙에 무언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 걸려있는 액자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찍혀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아이가 웃지 않고 진지한 표정인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얼핏 보면 눈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 순간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조금 안도했지만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연이도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중 몇몇은 가끔씩 그날 밤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그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그 마을을 떠나 서울로 대학을 갔지만 그 오래된 집과 그 집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설의 해가 서울 외곽, 깊은 산속에 자리한 오래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결국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마을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그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무너져 가는 큰 저택이 한 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나게 된 이유도 저택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마을 주변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택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70년대에 이 저택에 한부유한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두 아이가 말없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경찰 또한 손을 써봤지만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집안은 큰 슬픔에 잠긴 채 저택을 버리고 떠났고
그로부터 몇 년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저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텅 빈 집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뚜렷했지만 어떤 날은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택 주변을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택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내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싹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도시에 사는 한 그룹의 젊은이가 호기심 반, 도전 정신 반으로 이 마을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지인의 소개로 이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밤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음침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집의 실루엣을 드러냈고 저택은 멀리서도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젊은이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저택의 문을 열었을 때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정적이었고 바닥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저택의 중앙홀에 도착했을 때 금방이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듯 바닥에 장난감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장난감들을 여기에 둔 적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안이 한층 추워지면서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얼거리는 무언가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젊은이들은 급히 돌아나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저택의 문이 닫히고 잠겨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던 그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개의 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하나씩 열어보던 그들은 한 방에서 그토록 찾던 두 아이의 사진이 가득한 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집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벽 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온 힘을 다해 문을 부수고 겨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여전히 그 집안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와 슬픔에 찬 흐느낌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무사히 도망쳤지만 그 일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엔 문득문득 그날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자신의 집에서 문득 소름이 돋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마을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폐가는 그 자리에 있으며 호기심 많은 이들을 손짓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들린 소리가 당신을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조금 특별했다. 나는 어쩐 일인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시계 바늘은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억지로라도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잠시 거실로 나가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만들어 마시기로 했다. 부엌에 들어가 우유를 따라 잔을 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온몸에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숨을 죽인 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고 계속해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귀에 맴돌았다. 혹시나 해서 침대를 살짝 내려다보았는데 침대 밑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주저주저하며 침대 밑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몸을 숙여 침대 아래를 들여다봤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벽에 붙어있는 거미 한 마리가 보일 뿐이었다.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이번에는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지만 너무 규칙적이기에 단순한 바람 소리 같았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집안의 모든 문을 확인하러 나섰다. 현관문은 물론이거니와 베란다 문도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까진 소리의 정체를 찾지 못해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금 전까지 들리던 소리가 뚝 끊겨 있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낯선 집에 있는 나 자신이 보였고
그곳에서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곧이어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서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꿈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깼고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 후로도 몇 번씩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거실에 나가면 혼자 두었던 텔레비전이 켜져 있거나 부엌에서 떨어진 접시의 소리가 들리는 등의 작은 사건들이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거나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에 나도 점점 지치고 있었다. 결국 나는 인터넷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들은 집이나 주변 지역에 영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존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믿었다. 일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무슨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결국 나는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내 얘기를 듣고는 내 집에 오래된 영혼이 떠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속인은 그 영혼을 달래고 편히 떠나게 해주는 의식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나는 그날 이후로 긴장된 마음으로 의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의식이 끝난 이후로 나는 신기하게도 더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존재가 사라진 듯한 평화로움이 찾아왔다. 비록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지만 그 경험 후로 나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가끔씩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곤 한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 힘들겠지 하고 나는 그저 웃어 넘긴다.